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볼 생각이냐 하면 조선 후기의 군사기구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훈련 도감에 대해서 그 만들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 후기의 군사기구의 변화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부병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즉 이제 실질적으로 의무군에서 뭐가 됩니까? 직업 군인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통 중요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업 군인의 시작이 바로 훈련 도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도감은요,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훈련 도감에 만들어지는 과정, 간단하게 사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에요. 때 시자가 보이고, 그럼 뭐 그때라고 역시 간단하게 한번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설치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도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도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고려 시대에도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에서는 그냥 도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도감 자체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제목의 것으로서 훈련 도감.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훈련 도감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명령을 내려서 설치했다. 도감을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뒤에는 연병, 훈련할 연자에 병사 병자입니다. 그러면 병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7글자를 매끄럽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도감을 설치해서 병사를 훈련시키라 명하였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굳이 뭐 그렇게 꼭 매끄럽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감이 바로 훈련 도감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써이자가 있고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한자도 역시 한번 봐두시면 좋은데요. 간혹 나오죠. 여라고 도금을 하는데 이거는 나여자입니다. 나여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내가라고 해석이 가능할 건데 이게 누구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서의 유성룡입니다. 자, 이제 유성룡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서 어떻게 보면 이순신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 과정에 대해서 후대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국을 지켜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글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징비록이라고 하는 걸 남겨두죠. 바로 그 유성룡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왕은 이제 선조가 되겠죠. 명령을 내려서 훈련도감 설치해. 그래서 빨리 병사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시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긴 거예요. 제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을 제조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제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유성룡에게 최고 책임을 지운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훈련도감을 설치를 해서 책임자를 하시오. 자, 이렇게 의역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칭을 기억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감을 설치해서 당신이 도제조를 맡으시오. 자, 이렇게 왕이 얘기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명을 내린 게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여자가 또 나오네요. 그죠? 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청할 청자가 나옵니다. 청한다. 그리고 발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써야 되는데요. 당속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 기구나 관청에 있는 조와 쌀.
그래서 그냥 곡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속자의 쌀미자거든요. 당나라 조와 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구에 있는 곡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당송미를 끄집어낼 것을 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끄집어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천석. 요거는 역시 해석은 별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한자 사료를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곡식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거 보통 이제 곡식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군량, 군인들이 먹는 곡식.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량미에서 이 량을 의미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한번 봐두시고요. 량은 군량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송미 1천석을 꺼내가지고 군량미로 할 것을 뭐 했다? 청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주체는 나, 즉 유성룡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꺼내가지고요. 매일 지급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승식. 보통 이제 이 성은 뭐 한 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한 명에게 이승씩 매일 나눠주자. 자, 요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이 직업 군인이구나. 이 훈련도감은 의무병으로서 너네 와서 올라와서 군사해. 그리고 내려가. 이게 아니라 그죠. 그들에게 일정하게 먹을 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일종의 그렇죠. 대가를 주는 것이고요. 1급이든 월급이든 연급이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도감은 바로 직업 군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나서요.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이승식 주자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불을 초자에 모집할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뒤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군인. 그래서 군인을 모집하자. 불러서 모집하자.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죠? 군인을 모집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응모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응할 응자에 뭘 모자. 우리가 응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응모자가 사집 이런 거는 오늘날 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의역을 잘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한자에서 여기서 딱 했는데 막혀요. 그럼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센서들도 필요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문장인데 맥락에서 바라보면 모집합시다. 응모자가 사집 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모을 집자잖아요. 이게 집이 모을 집자인데 그래서 사방에서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런 거 모르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센스로 발휘하면 되죠. 모으자. 그러면 군인들을 모으니 응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가면 되죠.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맥락을 봐두고 다음 한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우면서 한번 더 합니다. 자,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도감을 설치하여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도 제조가 되게끔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속미 1천석을 군량으로 할 것을 청했다. 당속미를 뽑아내서 당속미 1천석을 뽑아내서 군량미로 할 것을 청했고요. 그리고 매일 한 사람에게 이승식을 지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을 불러 모으면 응모자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유성룡이 뭔가 이 정도 딱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모여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제안을 했겠죠. 곡식 좀 주시오. 군량미로 삼아서 그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리고 지금 의무병 제도 안 됩니다. 직업 군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군대도 만약에 직업 군인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각자의 상상에 한번 맡기고요. 다음 한자 연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당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당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당상관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죠? 그래서 이거는 당상관을 실제로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상관 뒤에 조경이라고 이제 도금이 될 건데, 조는 이제 성시에 붙는 조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이라고 하는 당상관이 있었는데, 그 당상관이 자기가 이제 곡식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곡식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곡식이 적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곡식 곡자에 적을 소자 곡식이 너무 적어요. 유성룡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데 곡식이 적어서 불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게요? 나누어 주는 게요. 그러면 이 법안을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직업 군인으로 가는 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욕 뭐뭐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네 제안하다 한자죠. 그리고 법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뭔가 곡식을 나눠주는 건 참 좋은데 현재 곡식이 많지 않으니 좀 제한을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는 사람이 뭔가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당송미 일찬석을 풀어가지고 매일매일 2승씩 줄 테니까 모이시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무조건 다 주고 나면 현재 곡식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좀 제한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어떤 제한을 둘까?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만 나오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당상관. 네, 제일 앞에 당상.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이거는 당상관입니다. 당상관 조경이 우리 곡식은 지금 좀 적어서 불능급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하고자 합니다. 네, 제한하는 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재밌습니다. 둡시다. 뭘 두자는 거지? 한 개의 거대한 돌덩어리네. 한 개의 거대한 큰 돌을 투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뒤에 한번 볼까요? 응모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라. 그럼 여기에서 목적은 없지만 문맥상 뭡니까? 큰 돌덩어리 이게 되겠죠. 큰 돌을 놔두고 그걸 들으시오 라고 힘을 시험하는 겁니다. 힘을 시험하는 거. 자, 요거 문맥 해석되죠? 지금 이제 쌀이 모자라니까 무작정 불러 모아가지고 쌀을 주지 말고 힘센 사람 뽑자 이거죠. 사실 뭐 군인을 뽑는데 그냥 와라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저같이 이제 힘이 좀 좋은 사람이 가야죠. 저는 쌀 한 가문이 옛날에 80kg는 번쩍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kg 정도가 적절한 근력이지만 제가 젊었을 때 훈련도 가면서 군인을 모집했으면 저는 아마 1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큰 돌은 뭐 몇 킬로짜리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상상은 가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큰 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해서 못 들 것이고 그래서 힘센 놈을 뽑아야 군대가 일단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 드는 걸 시험하자. 자, 그러고 나서 다음 한자를 보시면요. 또 그리고 명을 내렸네요. 그리고 네, 이거는 오늘날에는 약간 뭐 시간을 초월하다 그런 식으로 쓰는데 초월이죠, 초월. 그러니까 뛰어넘다는 게 될 겁니다. 그죠? 뛰어넘을 초에 뛰어넘을 월입니다. 자, 그리고 흑토자의 담장장입니다. 이 담장을 뜻해요. 담장, 장입니다. 장. 그러면 이제 담장을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초월 담장. 초월 시간, 시간을 초월하다. 초월 담장. 또 뭐 있나요? 초월한다. 뭔가 말을 만들어 보려니까 역시 뭐 지금은 말은 안 만들어지네요. 자, 초월합니다. 뭘요? 담을.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냐면 1장 정도. 이 정도야 뭐 저는 뭐 어릴 때 달리기 선수였기도 하고요. 달리기 선수 하다 보면
높이뛰기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또 높이뛰기 훈련도 받고 했는데 1장 정도야 가볍게 저는 뛰어넘죠. 그래서 한 장 정도의 담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경우에 허하는 거겠죠. 문맥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넉자, 그것이 가능한 자는 역시 허해서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뭐 첫 번째 허는 뛰어넘게 하는 것을 허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한다. 문맥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불능자, 하지 못하는 자는 거부한다. 이 거자가 거부할 거자죠. 넌 안 돼. No. 자, 거부할 것자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두 번째 한자들에서는 막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없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우면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아까 앞에서 본 것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럼 아예 조그만 글씨부터 눈으로 한번 쭉 봐주세요. 그때 왕이 명을 내려서 도감을 설치하여 병사를 훈련하게끔 하고 나로 하여금 도제조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당송미 1천석을 꺼내서 군량미로 삼을 것을 청했고 매일 군인들에게 이승식 지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되면 군인들이 모집했을 때 초모 군인 모집했을 때 응모자가 사방에서 집 모일 것이다. 자, 그랬더니 당상관 조경이 현재 곡식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불능합니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 제한하는 법을 설치하고자 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했더니 마당에다가 1거석 큰 돌을 두고서요. 응모자에게 먼저 그 돌을 들게 하게끔 명령을 내려서 시험을 합시다. 그리고 또 토장 담장 높이가 1장인데 그 1장을 뛰어넘게끔 명령을 내리고요. 허 그리고 능자 뛰어넘은 자에게서는 허입 훈련도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불능자는 거부해서 낙방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뽑힌 것이 바로 훈련도감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훈련도감은 역시 중요한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숨어있지만 유성룡에게 명을 내려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직업군인 그리고 훈련도감의 구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도감 안에는요, 소위 삼수병이라고 해서 세 개의 부대가 존재를 하죠. 하나는 포수, 그리고 하나는 살수, 하나는 사수.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직업군인인데 바로 이러한 직업군인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중국 명나라의 척계광이라는 인물이 쓴 기호 신서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은 훈련도감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그리고 금유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선 후기에 오군령이 안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기까지 있었던 조선 정기에 있었고 중기까지 있었던 오위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후기에 훈련도감 그리고 인조 때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그리고 숙종 때 금이영이 만들어지면서 오군령 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훈련도감 오늘 사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훈련도감 사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직업군인
그리고 척계관, 기호신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5군령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충룡청, 수어청, 금영 이런 5군령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훈련도감 사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또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